폭식증 해결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6개월 정도를 바라보고 있고, 그 정도 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좋아지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폭식했을 때도 너무 무너지지 않게끔 마지노선을 만들어주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발이 잘 되거든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다루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최근에 유퀴즈에 포민이 허가연 씨가 나와서 폭식증을 심하게 앓았다 얘기를 하셨던데 혹시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이제 뭐 그룹 해체되고 나서 공허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폭식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서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시는 분들과 되게 맥락이 비슷하구나.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가 보네요. 꽤 많죠. 실제로 생각보다 흔하고 자주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씩. 그런 분들은 되게 고통스럽죠. 본인 스스로가. 누가 사실 그런 행동을 하고 싶겠어요. 자기 혐오감도 엄청 많이 밀려오고, 특히 그런 행동하는 것 자체가 건강상에도 문제를 주는 것도 있고 금전적으로도 되게 안 좋아요. 한 번 먹을 때 엄청 많이 드시는데 요새는 배달 앱이 잘 돼 있어서 한 번 시킬 때 적으면 2, 3인분, 많으면 4, 5인분을 시켜 드세요. 하루에 2번 그렇게 입 터지면은 2, 30만 원 나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네요. 여러모로 정신적, 뭐 금전적 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만약에 피디님이 많이 드셨다고 생각해 보면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다음 식사를 건너뛴다던가 낮은 칼로리 식사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맞죠. 그게 보편적인 흐름이에요. 실제로 폭식증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거의 먹토라 그러죠. 즉각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먹은 걸 바로 토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폭식증이 있으신 분들을 의학적으로 구분해보면 신경성 폭식증이 있고 그냥 폭식증이 있거든요. 신경성 폭식증이신 분들은 이렇게 보상하려고 하는 행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보상을 한다는 게 어떤 거죠? 말 그대로 내가 먹은 거에 대한 그거를 취소할 수 있는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만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덜 먹고 운동을 무리하게 하는 거는 사실 지속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 스트레스 받고 감정이 올라오면 결국 다시 폭식하고, 이런 분들이 또 그랬네? 다음번에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또 그랬어.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좀 자기 비하에 많이 빠지게 되다 보니까 자존감도 많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셔요. 안 하려고 노력하고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이게 또 지속하기가 어렵죠. 옆에서 보면은 아니 그걸 못 참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렇지 않게 툭 던진 말이 당사자들한테 엄청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본인들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데 옆에서 더 그러면은 자꾸 내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결하려면 어떤 것들을 좀 해줘야 돼요? 해결이라는 거는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인 파악을 하는 게 1순위예요. 피디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폭식증이 왜 생기는 것 같으세요? 너무 안 먹었기 때문에 보상작용 때문에 그걸 먹는 게 아닐까. 맞아요. 일부 맞는 말씀이세요. 어쨌든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굶거나 에너지가 부족하면은 뭘 갈구할 수밖에 없도록 호르몬이 바뀌거든요. 좀 많이 굶어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좀 많이 먹게 되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폭식이라는 행위 자체가 과하게 반복되다 보면 중독자들처럼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는 것 같다라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폭식증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음식 중독 관련된 자가평가 테스트 그런 것들을 하는 편이거든요. 충동이라는 거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뇌 구역이 담당하는 기능이에요. 그게 조금 생리적으로 떨어져 있으신 분들, 뇌파 검사 같은 걸 해보면은 이상소견 있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음식 충동이 올라왔을 때 잘 못 참는 경향이 생물학적으로 원인이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폭식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뇌파 검사를 하면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도 해요? 그렇죠.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폭식이 그냥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고 스트레스 받을 때 생기거든요. 불규칙하게 잠을 주무시거나 과도하게 어떤 감정 반응이 올라오거나 그럴 때 이제 폭식을 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잖아요. 우리 몸도 거기에 대한 저항력을 막 키워가는데 스트레스 저항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실제 HRV라고 심박 변이도 검사라고 하는데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검사거든요. 그런 거 했을 때 좀 떨어져 있으신 분들이 꽤 많죠. 이런 식으로 생물학적인 이유들이 작용을 하는 게 첫 번째
원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생물학적인 것만 관여하는 건 아니고 심리적인 상태도 관여를 합니다. 폭식이 있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본인만의 갈등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폭식하는 그런 상황을 떠올려 보자라고 하면은 그 상황에서 수반되는 어떤 생각과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과 감정을 마주하는 걸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피하는 거죠. 회피하는 행동으로서 폭식을 하게 되는, 결국에는 힘든 생각과 감정을 좀 마주하는 힘이 부족할 때 폭식이라는 행동이 좀 잘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마주하기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왜 마주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온전히 느낀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쉽게 생각해보면 발표할 때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되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순간을 견디기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감정을 그냥 똑바로 온전히 느끼는 걸 되게 힘들어요. 이게 원래 인간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난히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감정이 뭔지 알면 그래도 내가 그걸 조금 마주할 수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면 불편하니까 피하게 되고 혹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해주신 거는 전형적인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어쩌다가 한번 그냥 막 먹었다고 무조건 폭식은 아닌 거잖아요. 그쵸. 내가 폭식증이 좀 의심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의학적으로 폭식이라는 거의 어떤 정의가 뭔가를 아시면 좋은데, 저희가 폭식 사파라 그러거든요. 많이 먹었으니까 폭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만, 사실 저희가 엄밀하게 폭식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2시간 정도 이내에 객관적으로도 너무 많은 양 3, 4인분 이상을 혼자서 빠르게 먹고 잘 먹었다가 아니라 죄책감, 자기 혐오감, 그 먹는 기간 동안의 어떤 통제감 상실이라 그러죠. 그 먹는 과정이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신없이 먹었다는 게 약간 통제감을 잃은 거거든요. 그런 느낌을 동반했을 때 폭식 사파라고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3개월 이상 좀 지속될 때 의학적 진단으로서의 어떤 폭식증이나 신경성 폭식증 이런 거를 의심해 볼 수 있다. 폭식증이 문제여서 병원에 찾아오면 병원에서 가장 먼저 해주는 건 어떤 거예요? 일단은 정말 폭식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요. 왜 이분은 이렇게 폭식증이 생겼는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합니다. 뇌기능 상태나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도 같은 생물학적인 지표들을 보는 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분이 어떤 기질적 특성, 성격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생활 사건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실제 진단적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이런 걸 동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혹은 ADHD나 그런 동반되어 있는 정신과적인 진단은 없으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대체적으로 다 그러신 건 아니시지만 폭식증이 있으신 분들이 체중도 조금 나가시는 경우가 많고, 몸 상태가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비타민이 부족하신다든지 염증 수치가 높다든지 간 수치가 안 좋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좀 개선하는 작업들을 하죠. 급성기로는 당장 심리적인 문제나 폭식하는 빈도를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건강 문제 있으신 분들은 건강 관리나 장기적으로는 체중 관리도 같이 해 나가는 편이고, 심리적인 문제가 관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룰 수 있는 상담 같은 것도 병행하는 편이죠. 사실 이런 생물학적인 지표들을 좋아지게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재발이 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마음의 상태를 좀 다루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실 병원이라는 공간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별로 오고 싶지 않은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스스로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교육해드리는 것이 이제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러면은 마음을 다루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떤 스트레스가 받았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넘길 수 있는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상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약간 극단적인 예시일 수 있는데, 생리적인 것들을 해결을 안 해도 마음적인 게 많이 해결이 되면은 폭식증도 많이 해결되기도 하나요? 사실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기는 하고요. 둘 중에 뭘 우선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심리적인 거를 좀 더 우선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폭식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그러면은 심리적인 마음 상태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쵸. 어쨌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어떤 관념적인 거잖아요. 그쵸. 결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기는 한데, 우리가 약을 쓰는 거 역시도 뇌의 어떤 기능을 바꾸는 거고, 심리적인 개입을 하는 것도 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뇌의 기능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을 다루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인 거죠. 요즘 또 유행하는 게 위고비나 마운자로 이런 걸 맞으면 식욕이 안 생긴다.
그게 식욕이 안 생기니까 폭식증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폭식증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나요? 되죠. 실제로 저도 많이 쓰고 있고 어쨌든 그 주사제 영향으로 인해서 식욕이 많이 떨어지니까 식사량 자체가 많이 줄어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 식사량을 통제할 수 있구나 라는 통제감을 얻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는 도움된다라고 봐요.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끊으면 체중 관련해서는 금방 재발된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용하는 기간 동안에 약을 끊어도 괜찮을 수 있게끔 마음을 다루는 심리적인 문제를 좀 다루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맞았으니까 괜찮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가장 이게 궁금할 것 같은데 그래서 폭식증 해결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사람마다 당연히 다르긴 하겠지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치료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1, 2개월 정도 내에서 급성기의 심리적인 증상들 있죠. 우울한 거, 잠 안 오는 거, 예민해지는 거 그런 것들은 조금 좋아지시는 편인 것 같고요. 건강 상태라 그러죠. 비타민이 부족한 거, 간 수치가 안 좋은 거 그런 것들은 1, 2개월 내에 해결이 되는 편인 것 같고 심리적인 거를 다루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3에서 한 6개월 정도를 바라보고 있고 그 정도 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좋아지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폭식했을 때도 너무 무너지지 않게끔 마지노선을 만들어주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치료 과정에서 또다시 폭식을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대처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목적인 거죠. 사실 폭식증이요 안성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치료하더라도 언젠가 또 생기고 또 재발하는 그게 좀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저희의 목적은 그거죠. 또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좀 일어서서 나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힘을 주는 기간이 한 3에서 6개월 정도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폭식증도 초기에 증상이 보일 때 바로 찾아오는 게 낫겠네요. 그쵸. 아무래도 모든 병은 초기에 개입을 하는 게 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나는 사례는 거의 일주일에 4번 정도는 하루에 꼭 2번씩 계속 뭘 먹고 개워내시고 물만 먹어도 개워내시고 그런 분이 있으셨어요. 사실 엄청 힘들죠. 엄청 힘들고 자꾸 개워내니까 위에 식도염도 생기시고 그렇게 해서 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심적으로 힘들어 하셨던 분이셨어요. 개인적인 이유들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정화시켜주는 약물 치료도 좀 하고 상담도 좀 하고 나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7일을 하루 2번씩 하시던 분인데 뭐 일주일에 1번 정도로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바뀌셨고 처음에는 병원도 자주 오셨는데 지금은 한 달에 1번꼴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점검하는 정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밝아진 상태로 지내고 계시거든요. 체중도 좀 빠지셨고 오늘 폭식증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경험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공감을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폭식증이라는 게 되게 흔하고 언제고 갑자기 나한테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지금 이제 폭식증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서 막 하려고 하시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정신과 방문하셔가지고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반을 잡는 게 중요하니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정신과 의사 장지현이었습니다.